전관 변호사, 전관 검사 출신이다, 판사 출신이다 하면서 이렇게 사건을 진행해 준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광고를 하는 로펌이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감 한준엽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수임했던 사건 중에 가장 황당한 사건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의뢰인이 네트워크 로펌에다가 먼저 선임을 하셨습니다. 선임한 사건은 이혼 사건이셨어요. 네, 이혼 사건인데 이혼 사유는 남편이 성매매업소에 자주 들락날락거린다는 게 주요 이혼 사유였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혼 사건을 갖다 진행을 했는데 이혼 진행과 더불어서 남편이 성매매업소에 가니까 이 건에 대해서 고발도 같이 하셔라 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보통 이런 네트워크 로펌에 가면은 여러 가지 선임 절차가 있습니다. 근데 자기네들이 전관 변호사를 전담으로 붙여주겠다더니 이런 얘기를 하면서 수임료를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해당 건 같은 경우는 검사 전관이 붙는다는 이유로 수임료를 한 약 3천만 원 이상 정도를 받은 사건이었습니다.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는 문제가 뭐냐면 이혼 사건을 검사 전관이 진행하는 것도 말이 안 되고요. 검사는 형사사건만 진행을 하죠. 이혼 사건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매매 사건을 고발한다고 했는데 제가 앞서 찍은 여러 성매매 관련 영상을 보시면 알다시피 고소고발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 형사사건의 기본은 시간, 장소가 특정이 돼야 되는데 이 시간, 장소가 특정되지 않고 그리고 성매매 현장이 직접 적발되지 않는 이상은 형사 입건이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 건을 가지고 고발을 한다는 거는 애초부터 처음에 고발해도 사건이 안 된다라고 고지를 하셨으면 모르겠습니다. 그냥 단순히 상대방을 압박한다는 측면으로는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성매매 사건을 고발한다고 해서 입건 확률이 높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드린 건 처벌까지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벌이 돼야 뭔가 의미가 있을 거 아닙니까? 처벌도 되지 않는 형사사건을 고소 고발을 하는 거는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변호사가 고발을 하라고 하니까 고발을 하게 되셨어요. 근데 고발을 하고 경찰서에 가서 조서까지 작성을 한 다음에 그리고 관련 자료를 변호사한테 제출해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사건은 경찰에서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불송치 처분이 났는데 처분 일자는 12월 31일이었어요. 그리고 의뢰인이 담당 변호사한테 자료를 준 거는 11월 중순 무렵이었습니다. 그러면 11월 중순 무렵에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약 한 달 반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잘 정리를 해서 변호인 의견서, 그러니까 고발인 보충 조서의 형태로 정리를 해서 제출을 해야 되는데 이 제출 시점은 경찰 처분이 있은 다음 날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 의견서 도착한 날이. 그럼 경찰이 이거를 봤을 리가 없죠. 처분이 끝난 다음에 증거가 도착했으니까요. 그래서 이분은 너무 고액을 쓰셨고 사실 이혼 사건도 별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3천만 원 이상의 돈을 쓰셨기 때문에 컴플레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컴플레인 하러 가셨습니다. 담당 변호사한테 어떻게 된 건지 확인을 해보고 담당 변호사 교체 등 여러 가지 요구를 하셨어요. 결과적으로는 한 푼도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저희한테 그냥 사건을 다시 의뢰를 하셨는데 근데 이 컴플레인 받은 변호사분이 매우 억울하고 기분이 안 좋으셨나 봐요. 이걸 가지고 자기가 명예훼손을 당했다는 이유로 경찰서에 저희 의뢰인을 고소한 사건입니다. 현재 이 사건은 제가 진행 중에 있고 제가 의뢰인을 통해서 확인한 결과 단순한 컴플레인 수준이지 욕설이나 폭언은 없었다. 일반적으로 화가 나서 할 수 있는 수준의 얘기였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이 결과적으로는 혐의 없는 걸로 경찰 단계에서 끝날 것 같습니다. 끝날 것 같은데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게 몇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변호사를 선임할 때 요새 광고가 워낙 많잖아요. 여러 인터넷 광고를 보면은 전관 변호사, 전관 검사 출신이다, 판사 출신이다 하면서 이렇게 사건을 진행해 준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광고를 하는 로펌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꼭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경륜 있는 판사나 검사들이
민사나 형사사건을 진행해 주는 건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비용을 받는 거는 합리적인 거예요. 그런데 광고할 때는 검사나 판사가 사건을 진행해 준다고 했다가 결과적으로 사건은 2년 차들, 전연차 어쏘들이 변호사들이 사건을 진행하면은 그만한 돈을 줄 이유가 없죠. 그래서 사건을 수임하실 때 그 해당 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하는 게 맞는지, 그리고 이 변호사가 퇴사를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건지, 그리고 의견서 작성, 각종 준비 서면, 소장 작성은 누가 하는지, 아예 이런 내용을 서면으로 좀 달아놓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특정 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을 하고, 그리고 서면 작성, 그리고 상담, 각종 의견서 작성도 해당 변호사가 한다. 다른 변호사가 여기에 관여하지 않는다라는 걸 명시를 하셨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궁금한 점이 있거나 자료를 제출해야 될 때 이게 변호사랑 직접 연락이 가능한 건지, 아니면은 사무장이나 국장이란 사람이 주로 자료를 받아서 변호사한테 전달받는지, 이런 구조를 다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중간에 누가 껴있다든지, 아니면은 사건 진행은 다른 변호사가 한다든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만한 돈을 지불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오늘은 제가 겪은 사건 중에 황당한 사건을 말씀드렸어요. 변호사가 의뢰인을 고소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변호사 선임할 때 좀 주의해야 될 점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실 경우 저희 법무법인 동감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